만만치 않은 세상, 심리학 렌즈로 세상을 다시 봅니다. 마인드온 시작합니다. 자, 헐리우드 중심주의를 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주목이 이어졌는데요. 이 전 세계인의 이 드라마에 빠져든 연유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징어 게임 그야말로 열광 그 자체죠. 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전 추석 명절에 할 일이 없어서 한번 광고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클릭해서 봤는데 그 자리에서 끊지 못하고 계속 봤었거든요. 흡입력이 크죠. 네, 너무 재밌게 보기도 했고 또 보고 나서 느껴지는 좀 씁쓸함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씁쓸함을 또 정신의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눠질 얘기 중에는 좀 스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 오징어 게임의 대략적인 줄거리 한번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놀이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네. 일단 그 456명의 참가자들을 모아서 게임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은 그 참가자들 간의 그 심리전 치열하게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 부분이 참 긴장감을 더 북돋기도 하고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지점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그 오징어 게임 판 안에서 네.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일단 게임 자체는 다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라서 되게 단순한데요. 네네.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거는 건 자기 목숨인 그렇죠. 거죠.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사는 모습도 물론 목숨을 걸지는 않지만 네.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치열하죠. 네. 상대방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근데 그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으로 물론 비유적인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좀 투영돼서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과 우리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라는 어떤 주어진 규칙 하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그 규칙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채 그냥 열심히만. 사실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사람을 죽인다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도 그 상황에 빠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몰입해서 경쟁자를 죽이고 내가 그 상금을 쟁취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것에 몰려 있거든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돈이라는 그 허상에 계속 몰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드라마에 좀 잘 투영이 돼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면 이 평등이란 말이 강조가 돼요. 네. 근데 실제로 그 게임 공정하게 이루어진 게 맞을까요? 네. 실제로 거기 이제 게임을 관장하는 프론트맨이라는 네. 그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 프론트맨이라는 캐릭터가 공정과 평등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 게임 안에서 좀 이렇게 몰래 게임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조금 공정하지 않게 게임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처형을 할 때 그 프론트맨이 했던 대사가 이건데요. 예. 이 게임 안에선 모두가 평등해. 참가자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공평하게 경쟁하지. 라는 멘트를 던지면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 공정과 평등에 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오징어 게임을 관장하는 그 사람들은 예. 위계 질서가 되게 엄격합니다. 윗사람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아랫사람은 말도 못하게 할 정도로 네. 위계 질서가 딱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위에 돈과 권력을 가진 VIP들이 네, 그 게임을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다 봉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위계 질서를 공고하게 갖고 있다라는 건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의 삶도 사실 오징어 게임 속 그 그림들과 다르지 않다. 네. 그러니까 공정한 것 같은데 공정하지 않은 느낌. 네. 그런 게 기억이 남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가르쳐주면 고지고대로 다 믿는 그러한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어렸을 때 분명 교과서 상으로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다. 네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배웠고 그런 줄만 알고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계속 살아왔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좀 머리가 굵어지고 세상을 좀 봤더니 분명히 공정하고 평등하고 네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대장동 사건도 여야 가리지 않고 비리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아니 저들은 별로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요즘 이렇게 패러디로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50억 게임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어느 서민이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해도 50억이라는 그러한 거대한 그 돈을 얻기가 불가능하죠. 네,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평생 그 돈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한번 가정해봤을 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공정과 평등하냐? 정말 그 사람은 그만한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하지 않은 사회? 프론트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과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정과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함을 느끼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련의 불공정한 일들이 왜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너무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 내가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덜 얻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돼. 내가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경쟁자보다 더 나아져야 돼. 에만 온 관심과 몰두가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는데 급급하죠, 사실. 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오징어 게임 안에서도 보여지거든요. 그 조상우라고 성기훈 친구가 이제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드라마 안에서 했던 대사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징검다리 게임에서 통과를 하고 나서 성기훈이 조상우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에서 조상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보면요. 예. 사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어떠한 노력이 들어가고 어떠한 능력이 들어갑니까? 네. 그리고 징검다리 게임에서도 처음에 무슨 게임인지 모르고 번호를 뽑거든요. 네. 순전히 운입니다. 이런 내 노력과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결과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상우처럼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서 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못 얻으면 노력을 덜 해서고 내가 많이 얻으면 이거 노력을 해서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착각. 그러니까 에너지를 허투루 쓰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실험 설계자가 저한테 이제 $10를 줍니다. 저는 제안자가 되고 예. 기자님은 이제 수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10를 나누는 겁니다. 뭐 제가 $10 다 갖고 기자님은 0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제가 $6 갖고 기자님은 $4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근데 기자님이 억셉트를 하면 그걸 가지게 되는 거고요. 기자님이 그거를 나는 억셉트하지 않겠다면 둘 다 못 가지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9대 1로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님도 안 가지는 것보다 $1라도 가지는 게 나으니까요. 근데 캬 하잖아요. 사람들이 9-1로 나누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네. 왜 네가 9대 1로 나와? 너무하네. 너무하네. 예, 딱 그 마음입니다. 제안자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6대 4 정도로 나눕니다. 네, 6대 4 정도로 나눠서 대부분 이제 평균이 그 정도로 수렴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살짝 그걸 조작을 하는데요. 뭐냐면 그냥 아무 시험지나 갖다 주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은 제한자가 되고요. 예. 시험 성적이 낮은 사람은 수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하면은요. 한 7대 3 정도로 수렴이 됩니다. 네, $7, $3. 그러니까 제안하는 사람도 내가 시험 더 잘 봤으니까 내가 더 가져야지. 그렇지. 네. 수용자도 그래 맞아. 저 사람이 시험 더 잘 봤으니까 그 정도는 더 가져도 돼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과연 그 최후 통첩 게임이랑 그 시험 성적이랑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네. 정말 우리가 어떤 시험이랑 이런 노력들이 예. 실제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면 합리적인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자원 배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진짜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예. 그냥 경쟁을 해서 자원 배분을 불평등하게 나누는 거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도 이기는 데에만 몰두하게 네, 참가자들이 네, 그런 심리와 행동과 그런 걸 담았다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456억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잘하는 거와 징검다리를 잘 건너는 거 사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잘하면 줄게 네네. 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 사실 시험이랑 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과 좀 닮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몰두해 있는가 네.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게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문 없이 그냥 거기에 몰두해서 단지 경쟁에만 몰두되고 있는 예. 이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VIP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 VIP들은 참가자들이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구경을 하고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현실 세계와 네. 맞닿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예. 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경쟁, 눈앞에 있는 경쟁자만 보여가지고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대장동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 권력층들의 비리가 터져 나오는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뭐 그런 경쟁, 노력 없이 되게 거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VIP들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그냥 너네들이 열심히 노력해봐. 너네들은 해봤자 육두품이야. 네. 우리는 진골성골인데 라고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과연 진짜 50억만큼의 노력과 능력을 발휘를 해서 그걸 받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그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그거 노력하면 줄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고 그걸 할 것 같거든요. 사실 그 50억만큼의 노력과 능력이라는 게 실제로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경쟁과 노력 없이 보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판이 다른 두세 개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쪽 판은 엄청난 진짜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하면서 조그만 보상을 받고 있는 거고 이쪽은 아무런 노력과 경쟁이 없이 커다란 보상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오징어 게임 안과 VIP들의 모습이 드라마를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도 VIP처럼 예. 그냥 그 경쟁을 밖에서 지켜만 보지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거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씁쓸하죠. 씁쓸하죠. 네, 저는 그-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 현실 세계에서 규칙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네. 없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참 재밌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예. 그러한 요소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었다라는 건데요. 참가자 중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네. 실제로 첫 게임이 끝나고 그 조항에 따라서 그만두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똑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되면 네. 규칙을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시험이라는 규칙, 자본주의라는 규칙이 사실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안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가 되면 분명히 그 규칙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시스템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경쟁자만 보이는 이 부분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보지 못하는 이 부분 때문에 사회가 바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좀 현실의 시스템이 정말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예. 사회가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를 보면 게임 설계자가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돈이 많든 적든 공통점은 삶이 재미없다. 네. 그렇게 해서 오징어 게임이 탄생한 것처럼 네, 들리거든요. 네, 나는 돈도 많고 열심히 살 만큼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짜릿하고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선생님께 물어본다면 네.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재미, 짜릿 이 부분이 네.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내부 세계에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바깥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극이 떨어져. 그러면 바깥 세계에서 더 높은 자극, 바깥 세계에서 더 높은 자극만 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내면의 세계는 바깥 세계의 자극이 점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 내면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된다면 네. 저는 바깥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내면에 대한 관심, 내 무의식에서 어떤 목소리가 올라오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긍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다 보면 네. 외부에 대한 자극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목소리, 내 안의 울림을 네, 듣고 관심을 기울이고 네, 그런 식으로 마음의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예, 제가 예.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실험 참가자들한테 그 주사를 하나 놓습니다.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주사인데요. 아드레날린은 이제 교감신경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그걸 주사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거든요. 네. 뭐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마음껏 즐기라고 그 주문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막 뭔지 모르게 흥분되니까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되게 흥분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또 실험 참가자들이 가서 막 괜히 질문을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근데 그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은 예.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또 재밌는 그 비교군이 있었는데 어떤 비교군이었냐면 예. 이분들한테도 아드레날린 주사를 합니다. 근데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주사를 했고 이 주사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려준 사람들도요. 그 같은 상황에서 흥분하는 모습도 안 보였고요. 화를 내는 모습도 안 보였습니다. 둘 다 주사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니까 그 감정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 네. 같은 주사를 맞았어도 내가 왜 그런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컨트롤이 되는군요. 컨트롤이 되는. 내가 지금 뭔가 흥분된 느낌이 오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주사를 해서 그런 거구나를 아는 사람들은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런 감정이 나오는지를 얼마나 잘 아느냐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네. 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제가 가능하면 더 재밌어집니까? 그렇죠. 나한테 그 부정적인 결과를 주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들 사는 거 보면 이상한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몰라서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몰라서 자꾸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뻔히 알고 뻔히 보이는데 이상한 선택을 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알게 되면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데요. 굳이 이상한 선택을 할 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하냐면 내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잘 아느냐. 전 이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최종 승자 네. 어떤 인생을 이어가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재밌게도 456억을 받았는데요. 돈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냥 예전처럼 거의 진짜 거름뱅이처럼 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기훈은 그 딸 보러 미국을 가는 도중에 다시 그 오징어 게임 프론트맨에게 전화를 합니다. 프론트맨은 그냥 그 비행기 타고 떠나라라고 충고를 하지만 성기훈은 다시 그 전화를 끊고 그 돌아서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끝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성기훈은 그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식,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도 않고 다시 뒤돌아서서 프론트맨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저도 이 사회에 성기훈 같은 사람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고 정말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대한 도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더불어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네. 그런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네, 저는 그 두 지점이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인드온에서는 이일준 선생님과 함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얽힌 여러 심리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